자, 9번.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의 밀도 또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제곱근은 루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무거운 분자는 가깝게 이동을 하고 가벼운 분자는 멀리 이동한다. 자,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확산할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그레이엄의 법칙입니다. 그레이엄의 법칙 V1과 V2는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m이 분자량을 의미하는데 m분의 1은 분자량의 반비례. 네, 사람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 이런 식으로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의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누구의 법칙인가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서요. 누구의 법칙인지도 몇 개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미지의 기체 분자량 측정에 이용할 수 있는 법칙이다. 자, 속도를 알게 되면 그 속도의 비율에 따라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알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보일-샤를의 법칙인데 보일은 뭐가 일정하고 샤를은 뭐가 일정하다고 한 법칙이었죠? 보일은 온도, 샤를은 압력 맞습니다. 자, 보일은 온도가 일정할 때 뭐랑 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 밝힌 사람이 보일이고요.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가 비례관계가 된다 라고 한 게 보일-샤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서 T분의 PV로 쓰게 되죠. T분의 PV로 쓰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이 기체 1몰에 해당할 때, 기체 1몰이 뭐 0도씨 1기압 22.4리터 라고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기체상수 R이 됩니다. 자, 기체상수 R,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R 값을 몇으로 대입하라고 했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R 값이 0.082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0.082가 되냐면 보일-샤를의 법칙의 이 T분의 PV에서 1몰의 0도씨 1기압은 22.4리터이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대입했을 때 이게 0.0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수를 구할 수 있는 법칙은 보일-샤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엄의 법칙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죠. 이 법칙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지금 이렇게 쓴 거 잘 보시면 이 n하고 t를 이렇게 넘겼을 때 PV는 nRT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처음에는 보일-샤를의 법칙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법칙이다 까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서 염기성 있는 물질을 찾는데요. C가 6개예요. C가 6개이면 이 분자를 육각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육각형으로 그리고 NH2가 있는 이 물질의 이름은 뭘까요? 벤젠고리가 있고 거기에 NH2가 붙었어요. 아닐린은 사료위험물 중에 몇 석유류가 될까요? 자, 아닐린 사료위험물의 3석유류 물질입니다. 그리고 C가 6개, H가 5개 있다는 것은 벤젠고리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 NO2가 붙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벤젠이라고 부를까요? NO2는 니트로입니다. 니트로 벤젠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C가 6개 나왔다 그러면 육각형인데 OH가 붙었네요. 이거는 페놀이라고 합니다. 페놀은 이제 위험물 표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응용한 트리니트로페놀이 오류 위험물에 나오죠. 그리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C가 6개, H가 5개인 벤젠고리의 COOH, 벤조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4번의 벤조산은 끝에가 산으로 끝나는 만큼 산성이에요. 산성이고요. 페놀도 산성 물질입니다. 자, OH가 이렇게 분해가 돼서 O 따로 H 따로 했을 때 H가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니트로벤젠은 약산성입니다. 자, 아닐린은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의 반응에서 환원제로 쓰이는 것은? 자, 여기에서 산화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MN의 산화수는 잘 모른다고 하면 O의 산화수는 기본적으로 몇을 가지죠? 주기율표의 위치로 봤을 때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겠죠? 그러면 MN이 몇이어야 될까요? 플러스 4입니다. 자, H는 플러스 1이 되고 CL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H가 플러스 1, CL이 마이너스 1인데 CL이 여기에서 이제 MN하고 붙었어요. 여기에서 CL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두 개가 붙었으니까 MN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지금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다음에 MN의 산화수 값이 달라졌죠. 그리고 H는 플러스 1, O는 마이너스 2, CL 이때는 산화수가 몇이 되죠? 같은 게 두 개 있을 때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산화수가 변한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지금 변했어요. 그쵸? 자, 여기가 변하고 HCl도 CL이라는 값이 변했어요. 여기 MnO2가 MnCl2가 될 때 산화수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가 된 거는 감소한 거죠. 감소는 산화일까요? 환원일까요? 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응은 환원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HCl이 있는데 이게 Cl2로 갔을 때 여기에서는 산화수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CL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0이 됐어요. 증가했어요. 증가하면 산화 환원 중에 산화가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산화 환원이 아니라 산화제, 환원제 중에 환원제를 찾는 겁니다. 자, 환원제를 찾을 때는 여기에서 환원을 골라야 되는 걸까요? 산화를 골라야 되는 걸까요? 산화를 골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산화되면서 이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자, 그러면 산화가 된 게 어떤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화가 된 건 HCl일까요? Cl2일까요? 반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HCl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HCl이 Cl2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방향이 오른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HCl이 이렇게 반응을 만든 거라서 HCl이 환원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산화 환원하고 또 산화 환원의 개념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아까 산소가 어떻게 될 때 산화라고 표현했죠? 산소가 증가할 때, 그리고 수소는 감소할 때 산화라고 했죠. 환원은 항상 산화랑 반대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이 sp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오비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원자의 구조를 보면 핵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자, 전자가 도는 이 전자 껍질 안에 있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을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이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sp가 있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spd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sp까지는 첫 번째 전자 껍질 빼고는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전자 껍질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배열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제일 안쪽에 두 개가 채워지고, 왜 두 개가 채워지냐면 s오비탈에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개만 채워지고, 자, 9개 중에 두 개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몇 개예요? 나머지는 7개. 7개 이렇게 채우는데, 자, 이 7개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s오비탈, p오비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s는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냐면 방을 하나만 가지는 그 오비탈이라서 방 하나에 전자 2개, 그리고 p는 여기 전자 2개 주고 나면 남은 거 5개, 최대 6개까지 할 수 있는데 남은 게 5개니까 5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S가 2개, P가 5개의 오비탈을 만족시키는 전자 구조입니다. 자, CL도 보겠습니다. CL은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15개가 남았는데 바로 15개로 갈까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은 몇 개까지 전자를 채울 수 있죠? 8개입니다. 8개 하고 나머지는 7개예요.
7개면은 세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가는 건데 이 7개가 어디서부터 채워지냐면 S부터 채워집니다. S에 2개를 채우고 P에 5개를 채우고 자 그러면 결국 봤을 때 S가 2개, P가 5개 들어가는 오비탈의 구조는 최외곽 전자가 7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2개를 더했을 때의 전자수가 제일 바깥의 전자수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건데 FCl I 이거를 묶어서 무슨 원소라고 부르죠? 17족 원소입니다. 자, 17족 원소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이 S2라는 원소예요. 원자번호 34번이고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지만 오비탈의 개념을 다 이렇게 알지 않더라도 FClI는 워낙에 소화약제로 많이 나오는 원소다 보니까 이것과 다른 한 가지 요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5개를 가진다는 것은 17족 원소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랑 같은 뜻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98%의 황산 H2SO4 50g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g 중에 몇 g이 황산인 걸까요? 50g 중에 98%가 황산이니까 50g에 0.98을 곱하면 49g이 황산입니다. 이 부분에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황산이 49g 있는 거예요. 50g이 아니라 49g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98%라서 그런데 49g의 황산은 몇 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49g의 황산은 H가 1이 2개, S가 32, 그리고 O가 16 곱하기 4라서 49g은 98g per 몰로 했을 때 0.5 몰이 됩니다. 이 g에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49g은 0.5몰과 같아요. 0.5몰의 이제 황산에 H가 1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S가 0.5몰 들어가 있고 O는 0.5가 4개가 들어가 있는 2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몰이라는 단위는 어떤 분자의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자, 1몰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면 2몰일 때는 개수가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데 자, 이거를 다시 표현하자면 1.2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H2SO4라는 분자는요, 수소가 2개, S가 1개, O가 4개가 만나서 1개의 H2SO4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산이 1개 있을 때 이 1개를 구성하는 수소는 2개가 필요하고 황이 하나 필요하고 산소가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묶음이 되어야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 쪼개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각각 수소는 2개, 황은 하나, 산소는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가 합쳐져서 황산 하나를 이룬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이게 수학하고 화학의 차이점인데요. 어떤 분자를 구성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 하나씩 다 있어야 분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산이 0.5개가 있다고 하면은 수소도 0.5, 0.5, 황도 0.5, 산소도 0.5, 0.5, 0.5, 0.5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수소가 1몰, 황이 0.5몰, 산소가 2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몰이 12에 10의 23승이니까 1.2에 10의 24승계가 되는 겁니다.